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원룸 단지나 임대 단지에 외차 넘친다고 하죠. 정작 고급 아파트촌에는 밖에 주차된 고급 차량이 거의 없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급 아파트에 고급 차량이 없진 않습니다. 많죠. 많은데 눈이 안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촌이라고 하죠. 부촌. 그런 이제 부잣집 동네 가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고급 자동차하고 약간 옛날 차하고 공존해요.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보통 좋은 동네 있죠. 잘 사는 동네 가면 좋은 차들 많아요. 많은데 좀 신기한 게 뭐냐, 군데군데 옛날 차들이 있어. 약간 요즘 사람들도 안 타는 옛날 차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뭐 매그너스 있잖아요. 오래됐죠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 타라고 하면 안 탈 거 아니야. 막 그런 차 보인다거나 아니면 골목 중간중간에 구형 무스 있죠. 한 대씩 보인다거나. 네. 연식이 한 20년 지난 거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그런 차도 있어요. 번호판이 녹색이야. 녹색 번호판 있죠. 지역명이 있고. 요즘에 그 기다란 번호판 말고 7자리 판 말고 뭐 서울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녹색 번호판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이게 동네마다 관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들 저기 어디야, 저기 가면 볼 수 있다니까. 뭐 정동 평창동 같은데 볼 수 있다니까.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차를 모는 걸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차가 상태가 좋아요. 옛날 차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 옛날 차는 막 녹슬고 이제 어디 막 긁힌 거 있고 그래야 되는데 깔끔해요. 특징이 뭐냐 하면 깔끔해. 당장 중고차 팔아도 될 정도로 깔끔해요. 에스페로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에스페로 이 차가 아직도 있어. 근데 딱 보면 관리한 것처럼 깔끔해. 그런 차도 있어요. 녹색 번호판이야.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죠. 돈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굳이 차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제 방송에 그 서초동 토박이분 있거든요. 예, 서초동이 부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차가 뭐냐 하면 소렌토 1세대입니다. 소렌토 이제 가장 처음 나온 거 있죠. 2002년식 소렌토. 스틱. 녹색 번호판. 야, 서울 강남에 그 소렌토 1세대 이제 녹색 번호판 날린 거를 자기는 자랑스럽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바꾸냐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간지난다는 거야. 그분 말로는. 왜냐? 이 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녹색 번호판도 없고. 소렌토 1세대 이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차가 뭐 답답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도 없고 뭐 차 기본적인 성능 뭐 주행 같은 건 딱히 문제가 없으니까 익숙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성 못 느낀대.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바꿨어요. 차 고장나서. 예. 눈물을 보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차를 한 22년 몰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차를 몬 게 아니에요. 차를 바꾸려면 진작에 바꿀 수 있어. 그냥 현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니 그분이 그 다음 차가 뭐를 바꿨지? 그분이 도요타 캠리를 바꿨어요. 도요타 캠리. 예. 전에 현금으로. 물론 모든 이제 뭐 거기 돈 많은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도 좋은 차 탑니다.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타죠 이게. 아니면 롤스로이스 타죠. 근데 참 특이하게 뭐냐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요즘에는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못 산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가더라도 좋은 차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각 지역마다 좀 이게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 보통 그런 동네 특징이 뭐냐 하면 산이 있습니다. 보통 산을 끼고 있는 동네 중에서 잘 사는 동네 웬만하면 없어요. 물론 강남은 예외적이긴 한데 보통 서울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관악산 그쪽이 있죠. 예, 관악산. 그 관악 그쪽은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이 싸지죠. 근데 그런 동네 가보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어. 뭐 BMW 벤츠도 있고, 뭐 이번에 나온 카니발 신형, 뭐 소네트 신형도 있고, 펠리쉐이드 신형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차 굴리는 걸까? 아니면 돈은 많지 않은데 그 남들한테 무시받는 거 싫어하고.
차가 멋지니까 이제 운전하는 걸까? 전 후자라고 봐요. 후자라고. 굳이 돈 많은데 그렇게 이제 인프라도 안 좋은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는 허름한데 좋은 차들이 많이 보여. 좋은 차들이. 네, 많이 보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과연 차를 자기가 이제 그 몰고 있는 차를 전에 현금으로 샀을까 아니면 전에 할부로 샀을까? 아마 전에 할부로 샀을 겁니다. 할부로. 네. 요즘에 할부로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장 가도 딜러한테 물어보면 할부로 사는 사람 많다고 해요. 엄청 많다고. 그 신림동 참고로 그 신림동 있잖아요. 평균 소득이 3,200만 원입니다. 예, 서울에서 좀 낮아요. 서울이 강남이 가장 높죠. 강남이 연평균 소득이 이제 7,400인가 500인가 그래요. 가장 높은데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관악구예요. 관악구가 3,000에서 3,200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세전 연봉으로는 250, 세금 때문에 220이거든요. 200만 원 조금 더 버는 돈으로 차 몰고 다니는 월세도 내고. 물론 그 동네 사는 분들 중에서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관악구 신림 봉천이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살아요. 사회초년생들이. 서울도 중소기업 많잖아요. 서울 중소기업도 연봉을 보면 2,600, 2,800입니다.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차 굴리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도 많아요. 소득이 많지 않은데 지금 월세 살면서 싼 월세에 살면서 차는 좀 좋은 거 굴리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자기 인생 이제 땅바닥에 던지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나이가 젊은데 내 또래들이 좀 좋은 차 탄다고 마냥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차를 타는 게 아닙니다. 네. 차는 그냥 뭐 교통수단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뭐 정말 사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사실 서울 같은 데 사는데 차가 필요 없죠. 이게 차 있으면 더 곤란하죠. 네, 차 있으면. 제가 서울 살아본 거 알죠? 서울 몇 번 갔을 때 와, 서울 사람도 정말 대단한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서울은 낮에도 차가 막힙니다. 낮에도. 평일 낮에도 차가 막혀요. 그냥 뭐 10분, 20분 막히는 게 아니야. 1시간 막힙니다. 1시간 20분 동안 정말 10m도 못 가는 걸 구경을 했어요. 명절 연휴도 아니고요. 주말도 아닙니다. 그때 월요일인가 그랬어.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다 이렇게 기억나요. 마포대교. 올림픽대로에서 마포대교 이제 올라가는 그 길목인데 거기가 한 30m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1시간 20분을 기다리더라고요. 야, 차에서 내고 싶었어.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 갔을 때 그 올림픽대로, 거기도 올림픽대로예요. 그 불금이었는데 거기서 다리 두 개 사이를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야, 서울 사람들 그게 익숙할 거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버텨 그거를? 아니 여러분 교차로에 10분 동안 기다리는 것도 골치 아픈데 야 1시간이나. 아무튼 차는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 모시면 되고요. 사실 젊을 땐 차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차 있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야. 차 있으면 돈 못 모아요. 그래서 지금 월세 살고 이제 차를 굴리는 분들은 그냥 뭐 미래 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는 원래 가난한 게 정상이고 그냥 바퀴 4개 달린 거 아무거나 몇백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남의는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몰두해야. 한국 대도시 거주자는 사실 차 없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고 필요할 때 잠깐 렌트해서 타면 되는데 무슨 2030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게 없다면 가난한 게 정상임에도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게 부럽다. 그래서 나도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2030 때 자전거 타고 차량 소유해도 소나타 한 대 사면 애지중지 했을 겁니다. 자주성 간 사람도 똑똑합니다.
아주 작은 비율 제외하고 자식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퍼지지 않습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부가 쌓이는 게 아니고 부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모아야 어렵지만 작은 부자라도 됩니다. 있는 척 해봐야 스스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약간 꼰대기가 있네요. 댓글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30 가난한 게 정상이다. 저 이 말은 발음 맞고 반틀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는 가난한 게 정상이고 30대는 가난한 게 정상이 아닙니다. 30대도 가난한 문제 있는 겁니다. 20대는 가난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 보통 남자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남자들이 직장 잘 잡는데 20대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좋은데 취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군대 빨리 갔다 오고 점대 졸업하고 대기업 생산직 가면 좀 일찍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일부의 케이스고 대다수는 20대에 돈이 없어요. 남자들. 돈이 없습니다. 차를 굴리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교 해봤잖아요. 대학교 다녀봤잖아. 보통 남자들 대학교 다니고 이제 다이어트 졸업을 해서 26, 뭐 중간에 이제 휴학하면 27.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년, 2년은 이제 좀 뭐 경력 채우지 않습니까? 보통 계약직 같은 거 해봤자 200밖에 안 되거든요. 돈 많이 못 받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학자금 대출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이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갚는데 돈 다 나가, 이게. 그래서 20대는 가난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30대는 가난하면 안 됩니다. 30대 가난한 건 문제 있는 겁니다. 30대 빚는 건 문제 있어요. 20대는요, 일단 중요한 게, 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모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내가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빚이 있으면 빨리 갚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돈 낭비 같은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1순위야.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말하는 그 조건을 달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요즘에는 뭐, 정규직 채용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대는 가난한 게 정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30대 가난하면 계속 가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30대 중반에 가난하다.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가난할 겁니다. 여자분들은 30대, 30 넘어서 가난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쭉 평생 가난한 거야. 여자분들은 더 냉정해져. 남자는 30대 중반에 가난하잖아. 그럼 쭉 가난해요. 여자분은 30대 초반에 가난하잖아요. 그럼 계속 가난해요. 예. 왜냐하면 남자들 인생에도 30 중반에서 뭔가 갑자기 전환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안 생깁니다. 여자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들은 나이 30이죠. 그럼 30이면 지금 몇 년생이야? 90년생. 90년생 30인데 돈이 없다. 그럼 계속 돈이 없어요. 여자분 주변에 친구들 잘 봐요. 난 돈 모으잖아. 근데 내 친구 나이 30인데 돈 안 모아. 그럼 그 친구들 똑같아요. 5년에 10년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야.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간혹 일부의 사례 중에서 나이 먹고 정신 차려서 막 뭐 열심히 일해가 잘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냥 없어요. 여자들은 나이 30대에서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쭉 올라오고 없어요. 그냥 없어.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로스쿨 다니는 뭐 전문직이나 뭐 그런 이제 의예과 나오신 분들, 보통 여자들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전문직이나 의대 나오신 분들은 30대에서 차이 났거든요. 여자분들도. 왜냐 의예과 6년이니까. 의예과 6년, 예지트 4년, 30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쿨도 4년, 3년이니까 7년. 합격한 1년은 걸릴 테고. 사법연수원 갔다 오면 30 넘거든요. 여자들도 30 넘어요, 이게. 변호사 되면. 그냥 넘죠, 이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30인데 돈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쭉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일정 나이 된 돈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좀 보이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보통 사람 인생이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 인생은 잘 안 바뀌어요. 특히 나이가 찼는데 뭔가 해놓은 게 없다. 그럼 그 상태로 갑니다. 그 산을 쭉 갑니다. 대부분이. 예. 간혹가다 변하는 경우는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어떤 사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오디션 같은 합격을 해서 뭐 유명한 사람 된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뭐 일반 사람들의 삶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20대는 어떻게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갈 노력을 해야 되고 30대는 정착을 해야 돼. 정착을.
보통 자리 잡아야 되는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30대 다가와서 목돈이 좀 있어야 돼. 목돈이. 어떤 식이 되었든 어떤 취약을 다녔든 간에 목돈이 좀 쌓여야 돼. 근데 내가 30에 가까웠는데 돈이 없다. 여자 기준은 30에 가는 돈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쭉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중반 됐는데 돈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쭉 돈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잘 관찰해요.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남자가 한 30살 중반이다. 한 34살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질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나이가 올해 30이야. 근데 모아둔 돈이 없어. 빚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안 바뀌고 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는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젊을 때 뭐 폼부리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때. 지금 젊을 때 돈도 없는데 뭐 꾸미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차 올리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이 먹고 한번 잘 풀린지 보세요. 나이 먹고 잘 사는지. 형편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